안녕하세요. 용쌤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대단히 좀 큰 발표가 있어서 짚고 거기에 따른 영향과 또 관련된 정보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설명회에서 정시 비율 40%의 완화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정시 비율 40%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아시죠? 정시가 강한 학교, 그리고 정시를 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비율 그 40% 관련된 그 주요 타임라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2019년 11월에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강제를 했습니다. 당시에 논술고사 전형도 폐지를 유도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이것은 좀 유명무실화 되고 있네요. 이 기조가 쭉 유지가 되다가, 2023년 2월에 이주 교육부 장관이 정시 40%에 대해서 정해진 거라 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입시 방향은 국교위랑 협의해서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교위를 짚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원래는 그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서 원래 작년 9월에 시안을 발표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이거를 좀 미뤘습니다. 올해 1월에 시안 발표하고 그리고 3월에 심의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표 거의 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시험 발표를 올해 5월로 수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지 대계는 2027년부터 2036년으로 수정해서 내년 3월에 심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긴 당연히 대입정책의 주요 사항이 좀 들어가 있고 이주호 장관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정시, 수능, 이 비율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계획 수립이 계속 좀 방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많은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죠. 학교 현장도 많이 답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년 10월 5일이에요. 역시 교육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에서 리뷰해본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정시 40% 룰이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이렇게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바로 5일 후에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의 Q&A에서 정시 비율을 대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와 동일합니다. 즉 40%를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단 5일 차이인데 교육부 장관은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뉘앙스를 줬는데 5일 만에 교육부 장관의 말과 관계없이 무색하게 됐죠. 그리고 23년 12월에 교육부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확정안에는 정시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시안에 있는 것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좀 잔잔한 물에 파문을 일으킨 게 작년 1월에 서울대에서 2024 대입정책 포럼이었어요. 2028학년도 서울대 대입 전형 개편 방안에 정시 선발 비율의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수능 위주 40%의 선발 정책을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은 던져놨고,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 서울대에서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또 발표를 했죠. 그런데 1월에 했던 것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좀 더 세밀화된 것은 분명한데 이때는 정시 선발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월이죠. 지난 1월에 서울대에서 2025 대입 정책 포럼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서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자, 재고를 어디다 요청할까요? 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요청하는 건 당연히 교육부겠죠.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13일에 대기업에서 입학처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대단히 큰 게 나왔습니다.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수능 이주 전형 비율 4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 2028학년도 전형부터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족쇄는 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좀 크게 풀릴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분석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보도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계획 발표를 보도자료는 지난 3월 5일 며칠 안 됐네요. 이틀 됐네요. 이틀 전에 발표 보도자료가 나왔고 정시 40%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요. 그 자율공모 사업을 4개 분야에 총 16개 내외를 선정한다고 좀 되어 있죠. 이 4개 분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중에서 정시 비율 40%를 30%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형 운영 개선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정시 비율 40%를 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어필을 했던 학교는 당연히 서울대죠. 연대고대도 계속 그쪽에 비슷한 주장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일수록 정시 비율 그 40%를 묶여 있는 것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카이 포함은 당연할 것 같고요. 신청을 하고 물론 선정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서성한이라든지 중경예시 이런 학교들도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4개를 총 16개니까 각각 4개씩 쪼개지면은 4개 대학 한정일 것 같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 대학의 수에 따라서 좀 더 늘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2028학년대는 뭐 이 정도에서 정해질 수 있겠지만 해가 넘어갈수록 비율의 조정에 대한 압력은 좀 더 커질 수 있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결국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의 2025 대입정책 포럼 수정지 선발 비율 제고를 요청했는데 이때 발표한 내용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앞에 있는 전체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고교대학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죠. 여기에 사용했던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때 물론 그 전부터 준비됐던 자료겠죠. 요청을 하고 1월 13일에 대기업에서 응답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연회 때 대입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만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문제의식의 출발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재적 접근을 했을 때 비로소 어떤 한 방향이 제시된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의 지속성에 대한 또 중요도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지역 편중 심화는 여기도 뭐라고 써 있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라고 되어 있죠. 뭐 수도권 쏠림, 다양성 위축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가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이탈률 증가가 첫 번째 정시 확대 그리고 메디칼 선호에 따른 미등록 학생 규모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솔루션들을 찾았는데 지역 편중 심화를 해결하겠다, 이탈률 증가하겠다, 다 정시 수능이 다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전형에 대한 개선 없이는 서울대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사점에서 갈 수 있는 것은 길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서울대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11월에 발표했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자공고라고
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그 자공고를 빼고 설명한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저도 보긴 했는데 좀 웃고 말하긴 했지만 일반고는 자공고 포함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의 일부 인원을 직윤으로 선발 확대하겠다고 했죠. 어, 현재 정시에서 서울대에 직윤은 한 15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한다고 했어요. 확대되는 만큼 일반 전형만 쓸 수 있는 특목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수가 줄어드는 거로 볼 수 있겠죠. 특목자사고의 정시에서의 유리함도 서울대에서는 좀 더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서울대가 그 전문가의 의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적합하고 매우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서울대가 명시한 건 SNU 역량평가 면접에 있어서 직윤 학생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대에서 지금 면접에 대해서 대단히 좀 디테일하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니까 그 난이도는 조금 좀 줄이고 학생부를 활용하면서 좀 면접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좀 의견이 있었죠. 좀 의견도 꽤 중요하죠. 추천인은 3명이잖아요. 수시 직윤이 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최소 한 명은 인문계열 전공 지원을 좀 권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자연계 학생들이 내신급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 직위원도 자연계만 2명 추천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조사 중에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 평가안인데 서울대 수시에서는 종합 역량 평가라고 되어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교과 역량 평가입니다. 전반적인 어쨌든 서류에 대한 평가인데 어쨌든 기대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의 첫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이것을 좀 최우선으로 뽑았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고교 현장에 이제 기대하는 모습,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얘기는 고교 현장에서 이것을 염두에 좀 크게 두셔야 된다라는 힌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대충 하고 아이들이 잘 하겠지. 그리고 이 정도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면은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잘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학교, 고등학교에서 역할도 좀 중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대 전공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의 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공계열 지원자는 확통기하, 미적분, 투 등 수학 교과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기하가 현재까지는 ABC 절대평가 과목이죠. 이제 5등급의 A, B, C, D, E 과목이 됐으니까 기하 과목 좀 준비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하가 좀 재능 안 되는 친구들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기하 과목이 좀 선행도 좀 필요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문화생지는 전공 적성에 따라서 연계된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의 진로 선택 과목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죠.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고 생명과학은 세포 물질 대사 그리고 이제 생물의 유전이고 지구과학도 2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을 이수하고 2학년 2학기에 이제 2과목 중에 갈라진 두세 과목을 이수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3학년 1학기에도 두세 과목을 이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 역시도 이상이라고 좀 되어 있으니 진로 선택 과목까지의 다다익선 이 원리는 여전히 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일반 선택 과목 우선 수강을 하고 좀 되어 있습니다. 즉 물리학 먼저 수강하고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기하 양자를 들으라는 얘기겠죠. 학부대학 지원자, 서울대 학부대학은 자유전공학부와 이제 광역인데요. 미대, 음대, 첨단 융합부 요 3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대학 지원자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분야 상관없이 학생의 관심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
폭넓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갖추기를 권장했는데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한 정의는 조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자유전공, 무전공에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잖아요. 예, 유형 1은 이제 문이과 관계없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유형 1만 목표로 해서 사회와 문화, 뭐 현대사회 물리를 들으면서 물리학과 화학을 같이 듣는다. 자,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좀 아마추어가 아닐까요? 예, 전공에 따라서 예, 학과나 학부에서 선발 모집 단위도 많고요. 그리고 유형2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무전공이야, 자유전공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유형1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지원에서 대단히 불리한 예, 과목 이수를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선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뭐 자연계 과목 주로 들었고 또는 예, 문과 과목을 주로 들은 친구도 부전공 유형을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협소한 옵션에 대한 조그만 가능성 때문에 과목을 섞어서 과학교과, 사회교과 과목들을 섞어서 듣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문사회계열 전공 지원자는 예, 제2외국어와 한문교과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통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 한문교과와 정보교과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고 그 중에서 택일,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대 목표로 하는 친구는 제2외국어, 한문 선택이 우선이겠죠.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 생활, 데이터과학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제2외국어, 한문교과를 이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요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이상 서울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2025 대입 정책 포럼의 중요한 사항을 좀 다뤘습니다. 정시 비율 40%의 족쇄가 풀릴 경우에 영향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의 대입 결과는 선발 효과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고등학교의 정시 실적은 지역의 영향이 상당히 컸죠.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선발 효과의 영향이 2028 학년도부터는 조금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민고라고 파주에 있는 빌반고인데 군자녀 선발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석자백 분위기 좋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2025학년도 신입생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전사고와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몇 개의 전사고보다는 더 나이스한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서울형 자사고,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의 서울형 자사고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과정 운영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발 효과에 대한 영향은 아이들의 분산으로 인해서 좀 흔들릴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정시 실적은 지역 영향이 큰데 사실 정시 비율 40%에서 30%를 준 영향보다는 대학들에서 교과의 반영을 정시에서 한다는 것에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 고대, 그리고 부산대 의대에서 교육과정, 교과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부산대에서는 의대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학업역량평가라고 해서 20%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교과 반영을 하는 대열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2026 학년도부터는 연대, 한양대, 그리고 성대, 사범대도 이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되었죠. 그래서 이 교과 반영의 영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군지 교육특구에서는 내신 경쟁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교과를 반영하는 정시에서 당연히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시 실적에서 지역 영향 역시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정시 40% 비율의 완화, 그 촉세가 풀리면 누가 웃고 울어야 될지,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는 명확하죠. 그럼 교육특구는 계속 울어야 하나, 뭐, 서울대가 주는 시그널은 매우 명확합니다. 지역 편중 심화, 특히 정시 수능위주 전형이라고 문제 진단을 했죠. 그리고 정시 비율 축소, 그리고 직윤 보완 개선해서 다양성 확보하겠다라고 솔루션을 내놨고요. 서울대 가장 아픈 거 이탈률 증가잖아요. 특히 정시 확대 때문에, 정시 확대 때문에, 정시 확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는 시그널이 매우 명확하죠.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이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28 학년도 그 대입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서울대 2028 입학 전형 분석과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참조하면 그래도 꽤 명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머니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 탈대치해야 하냐고. 예,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용쌤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